북한이 어제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2분 만에 이를 탐지했고 무수단급 개량형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고체 엔진을 적용한 북극성 2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첫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청와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으면 결코 생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양 정상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고 유럽연합도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7시 55분 평안북도 방면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첫 도발이기도 한데요. 국방부 출입하고 있는 김지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합참의 발표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은 어제죠. 12일 오전 7시 55분인데요. 이를 탐지한 합참은 약 20여 분 뒤인 8시 20분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국방부 기자실에서 첫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우리 군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한 것이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도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망상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한편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후 6시 다 돼서는 북한이 발사한 이번 탄도미사일을 분석한 브리핑이 있었죠. 네, 합참은 오후 5시 45분에 한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가 설명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합참은 이번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노동급 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보다는 무수단급 개량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분석 자료를 근거로 고체 연료를 주입한 엔진을 장착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의 궤적은 동해상 약 90도 방향으로 최대 고도 약 550km에 비행거리가 약 500여 km로 분석됐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종류는 비행 속도를 봤을 때 무수단급 개량형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성공 여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북한은 액체 연료를 이용한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수차례 실패한 후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우리 군 당국이 굉장히 빨리 탐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이번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발사 2분 이내에 탐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2분 이내에 탐지 식별했다며 동해에서 작전 대기 중이던 해군 이지스함과 육상에 배치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가 거의 동시에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이지스함에는 탐지거리 1000km 이상인 이지스 레이더가 장착돼 있고요. 중부 지역에 배치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일명 그린파인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600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레이더 전자파는 직선으로 발사되는 데 반해 탄도탄 미사일을 탐지하려면 이 탄도탄 미사일이 발사된 이후 일정 고도 이상으로 상승해야 포착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자산으론 군사분계선에서 가까운 북한 지역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의 탐지 식별까지는 거의 실시간으로 가능한데요. 평안북도 이북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최소 1분에서 2분 이내에 포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북한은 오늘 오전이죠. 북극성 2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죠.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인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 발사가 12일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고 위력한 핵 공격 수단이 또 하나 탄생한 데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는데요. 김정은이 지난해 8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중시험 발사에서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
이 무기 체계를 사거리를 연장한 지대지 탄도탄으로 개발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가 새로 개발한 엔진을 이용하는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과 이동식 발사 차량을 비롯한 무기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적 지표를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극성 2형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며 새로운 고체 엔진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참도 앞서 김 기자가 전해준 대로 북한의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또 어떠한 도발을 감행할지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는 김지한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김지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합참은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데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우리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망상을 버리지 않으면 자멸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합참 성명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행위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 행위이다. 안보리 결의 2321호를 비롯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행되고 있는 시점에 또다시 무모한 도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이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도발에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북한 정권은 머지않아 자멸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청와대는 12일 오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NSC 상임위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실장과 외교통일 국방장관, 국정원장과 안보실 1차장,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상임위에서는 북한의 이번 도발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정부와 국제사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NSC 상임위 직후 밝힌 외교부 성명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도발이 지금까지 2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올해 처음 감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라며 북한의 일상화된 도발은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우방국들의 강력한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이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으면 결코 생존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 등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한편 그 어떤 도발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마이클 플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긴급 통화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반쯤 이뤄진 통화에서 두 사람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날 서울 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AI 1일 점검회의에서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며 범정부적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그에 상응한 응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미국과 일본은 즉각 대응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예정이 없던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번 도발을 단호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손시은 기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정상회담 이틀째 일정을 이어가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예정이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ミサイル発射は断じて容認できません。国連決議を完全に遵守すべきです。 I just want everybody to understand and fully know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tands behind Japan, its great ally, 100%. 미일 양국 정상은 도발 하루 전인 지난 11일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2일 긴급 기자회견은 전날 발표 직후 행해진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대해 스티븐 밀러 미 백악관 정책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전 세계에 강력하고 틀림없는 신호를 보냈다면서 태평양 지역에서 주요 동맹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안보 유지를 위해 동맹인 대한민국과는 물론 일본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U 외교 담당 부처인 대외관계청은 유엔 안보리에 반하는 반복적인 도발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 발사와 관련해 여러 외교장관들을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협상 전술을 진행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내부 결속을 위한 다중 포석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윤현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3차 핵실험을 한 지 4년째이자 김정일의 생일을 나흘 앞두고 감행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제기된 대북 강경기조에 반발하는 무력 시위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선제 타격과 체제 전복과 같은 강경 발언들을 내놓자 맞대응하기 위해 감행한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시점에 맞춰 도발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관심을 극도로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2월 16일 75번째 김정일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축포를 쏜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후계자인 김정은의 리더십을 부각하고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올해는 김정일 생일이 5년,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인 정준년을 맞은 만큼 도발 가능성이 점쳐져 왔습니다. 다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특대형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로 수위를 조절한 걸로 보여집니다. 대남 전술의 일환이라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해 한국 내부의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갈등을 유도하겠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겁니다. 경고와 비난에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북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무모한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혹한의 겨울이 되면 하천은 얼고 어둠이 빨리 찾아오기 때문에 원활한 군사작전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는데요. 육군 11사단은 이러한 동계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파빙 도하 훈련과 K2 흑표전차 실사격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어떠한 조건에서도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김이나 대위의 보도입니다. 기동하던 기계화 부대가 꽁꽁 얼어붙은 하천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 공병 부대가 도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얼음에 TNT를 설치하고 정적을 깨는 폭발음과 함께 얼어붙은 하천엔 순식간에 물길이 열립니다. K-21 장갑차와 K-200 장갑차는 확보된 통로로 아군의 엄호를 받으며 과감하게 하천으로 진입합니다. 얼음을 헤치며 진격해 도하에 성공한 장갑차에선 전투원들이 신속히 하차해 주변의 적을 경계합니다. 홍천강에서 실시된 육군 11사단의 파빙도하 훈련 현장입니다. 하천이 많고 실질적으로 90cm 이상 얼음이 얼지 않는 우리나라의 지역 여건에선 얼음을 깨고 도하하는 파빙도하가
기계화 부대의 동계 작전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계 혹한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떠한 제한 상황도 극복하여 적의 심장부를 과감하게 진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매봉산 훈련장에선 기갑수색대대가 K2 흑표전차 기동 훈련과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적의 공격을 유연하게 피하며 기동하는 회피 기동 훈련과 최첨단 항법 장치를 활용한 야간 기동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산림지대가 많은 우리나라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수목지대 돌파 기동은 훈련의 백미. 이어 K2 전차는 험한 경사로 지형을 신속히 기동해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포신이 불을 뿜자 포연을 뚫고 순식간에 날아간 포탄은 자로잰 듯 정확하게 표적지에 내리꽂힙니다. 전차는 야간에도 첨단 사격 통제 장치를 이용해 안정적이고 정밀한 포탄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부대는 다양한 동계 전술 훈련을 통해 혹한의 추위에도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투 준비 태세를 다졌습니다. 앞으로도 부대는 다양한 악조건 하의 훈련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 2월 13일자 국방일보 소식입니다. 먼저 사면입니다. 육군 53사단이 열상 감시장비 운용 간부들을 대상으로 맞춤식 행복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외딴 해안 지역에서 24시간 장병들과 함께 근무하는 특성상 간부의 모범적인 언행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마련하게 된 건데요. 자칫 고립감이 느껴질 수 있는 좁은 파견지에서 간부와 장병이 서로 존중과 배려 속에서 생활한다면 보다 건강한 군 생활을 보낼 수 있겠죠? 육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군 제주기지 전대가 인근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대민 의료 지원을 펼쳤는데요. 부대 내에는 전문 군의관이 근무하는 7개의 의무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평소 몸이 불편했던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세심한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부대의 이 같은 배려에 주민들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육면 기사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가 부사관 후보생 254기를 대상으로 야전 훈련을 전개했는데요. 여러 가지 훈련 중에서도 특히 바이킹 구보는 훈련의 꽃으로 불리는 전투 구보입니다. 후보생들은 야교대 부지 안의 1.8km 구간을 하루 2차례 완주하면서 능력과 체력을 끌어올렸는데요. 이들은 오는 24일 늠름한 해군 부사관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마지막 7면 기사인데요. 공군 한병단이 범죄 분석과 예방 대책에 관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등 최근에 발생한 범죄와 사고 8개 유형과 분석, 예방, 세부 실천 사항 등을 상세히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책자에 삽입된 QR코드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교육 영상을 시연할 수 있습니다. 공군 항병단은 이 책자의 활용으로 국내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육사 77기 신입생도들의 화랑기초 훈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그 5번째인데요. 리더십 교육과 제식 훈련 등 군인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을 넘고 있는 신입생도들의 모습,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아침 햇살 가득한 육군사관학교 교정. 강의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신입생도들의 모습은 여느 학생들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동료의 얼굴을 그리고 장점을 적고 자신이 살아온 19년여의 인생 그래프를 그리며 앞날의 모습도 상상해봅니다. 리더십 프로그램은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동기들과 좀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알아본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생도가 될지 계획하고 성찰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혹독한 생활을 겪으면서 좀 생각이 깊어지고 제 자신에 대해 한 번 더 돌아보고 부모님에게 한 번 더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계기가 돼서 이번 리더십 교육이 정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77기 신입생도 전체가 강당에 모였습니다. 옷 입는 법과 걷는 법을 배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숨 쉬는 법도 배우는데요. 다름 아닌 군가를 잘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신입생도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군가는 육사교가. 1951년에 만든 노래라 가사도 곡조도 익숙치 않지만 열심히 따라 부릅니다. 중간중간 사기를 높이는 군악대의 공연에 낯선 환경에 힘들고 지쳐있던 신입생도들은 마음껏 웃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진짜 그만 20명의 열중사 제대로 다시 돌아간다 알겠어? 네! 우리 그만. 네, 차렷! 알겠어? 언제 웃었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굳어진 표정. 지휘자의 명령에 조건반사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제식 훈련은 신입생도들을 항상 긴장하게 합니다. 굳게 쥔 주먹. 단단히 마음먹고 배운 대로 해보지만 마음처럼 그렇게 잘 되진 않습니다. 오른발을 왼발에 뒤쪽. 그래, 그쪽으로 붙이는 거 알겠어? 예!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교관들 배웠지? 네! 배웠는데 왜 못하나 교관들 정신만 차리라 했었어. 알겠어? 알겠어. 목소리 봐라. 알겠어. 몰라서 혼나고 알아도 잘 안 돼서 또 혼나고. 하지만 하다 보면 이렇게 칭찬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제일 잘하는 것 같다. 앞에 총! 아직은 어설프지만 진정으로 웃게 될 그날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완전 군장을 메고 10km를 걷는 행군. 신입생도들에게 닥쳐온 첫 위기.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올해 첫 신형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에 발사하며 국제사회의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데요. 세상 물정 모르는 북한의 무분별한 행동은 결국 자멸을 초래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